이전 영상을 이어받아서 풍수로 가보자. 풍수에서 나오는 양자 얽힘은 동양 철학의 한 분야인 풍수지리에서 완벽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그 이유는 풍수에서 핵심이 양자 얽힘이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양자 얽힘에 대한 AI의 생각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현대 물리학의 핵심 개념 중 하나인 양자 얽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자 얽힘은 두 개 이상의 입자가 서로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이들이 서로 아무리 멀리 떨어져 있어도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가 동시에 결정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를 통해 과학자들은 입자 간의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해지는 것처럼 보이는 특이한 결과를 확인했습니다. 이 개념은 아인슈타인조차 유령 같은 작용이라 부르며 의문을 제기했지만 이후 실험을 통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양자 얽힘은 양자 컴퓨팅과 통신 기술, 암호화 등의 최첨단 기술에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으며 우리가 물리학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열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복잡하지만 흥미로운 양자 얽힘, 그 발전이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양자 얽힘은 고전 물리학을 완벽하게 뛰어넘어 버린다. 그 이유는 다른 사실들은 제외하더라도 양자 얽힘에 반응해서 빛의 속도보다 빠른 또 다른 속도가 존재한다는 사실 때문이다. 즉 에너지쌍이 내뿜는 파장에 퍼져나가는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다는 뜻이다. 이제 명당을 본격적으로 탐구해보자. 명당은 알고 보면 아주 간단하면서도 완벽하게 과학적이다. 명당의 전형을 두산백과의 그림을 이용해서 설명해보자. 이 그림은 명당의 조건을 완벽하게 그림으로 표현해주고 있다. 이 그림을 보면 우측에 청룡이 있고 좌측에 백호가 있다. 물론 이 그림에서는 이들이 네 백호와 네 청룡으로 표시되고 있다. 그리고 중앙의 위쪽에 주산이 있다. 이 주산은 원래 현무로 표시되는 산이다. 그리고 중앙의 아래쪽에 보면 안산이 있다. 여기서 안의 의미는 인도하다는 뜻이다. 즉 안산은 세 개의 산이 보내는 물을 인도한다는 뜻이다. 이 안산은 원래 주작으로 표시되는 산이다. 이렇게 보면 청룡, 백호, 주작, 현무가 중앙의 명당을 중심으로 자리하게 된다. 그런데 청백주연이라는 이 넷의 앞 글자를 보면 어디에서 많이 본 구성인자들이다. 이들은 바로 오행에서 나오는 동서남북이라는 네 개 방위의 색깔들이다. 이 색깔들은 오운육기에서 이미 설명했다. 이는 본 연구소가 제작한 유튜브를 참고하면 된다. 그래서 풍수는 오행을 중심 사상으로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오행은 에너지 문제이므로 풍수도 에너지 문제라는 뜻이다. 이는 동시에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문제도 말하고 있다. 이를 풍수 그림에서 보면 겨울에 매서운 바람은 주산인 현무가 막아주고 동풍과 서풍의 강한 바람도 청룡과 백호가 막아주고 있다. 즉, 이 세 개의 산은 바람으로부터 명당을 보호해주고 있다. 즉, 이 세 개의 산은 명당을 풍화작용으로부터 보호해준다. 그리고 안산으로 표시되는 주작이라는 남쪽에 자리한 산은 중앙의 명당과 상당히 떨어져 있어서 명당의 통풍을 책임지는 동시에 봄에는 따뜻한 햇볕이 명당에 들도록 해준다. 즉, 안산은 명당이 양지가 바른 곳이 되게 해준다. 이는 남양집을 짓는 한국의 주택 전통과도 연결된다. 그래서 주택을 양택이라고 부른다. 양택의 개념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택 풍수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양택 풍수는 주택과 실내 환경을 조화롭게 설계해 사람이 더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전통 지식입니다. 집의 방향, 입지, 그리고 내부 구조가 매우 중요하며 각각은 사람들의 건강, 운, 재물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 집의 입구는 기운이 들어오는 통로이므로 깨끗하게 유지하고 장애물이 없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또 침실 위치는 안전과 휴식을 고려해 진입로에서 너무 가까운 것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물과 관련된 위치, 즉 부엌과 화장실은 재물운에 영향을 준다고 하여 배치에 신경 써야 한다고 합니다. 양택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환경과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고민하는 지혜입니다. 올바르게 활용하면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안산의 원래 핵심 기능은 이들이 아니다. 명당은 세 개의 산이 둘러싸고 있어서 자동으로 비가 오게 되면 많은 물이 명당을 향해서 흐르게 된다. 그래서 명당은 물에 굉장히 취약한 지역이다. 이를 앞에 풍화작용을 고려하게 되면 이때 자동으로 풍수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즉, 명당을 잡을 때 풍수를 따지는 이유는 바람과 물의 관리라는 뜻이다. 그래서 풍수이고 이 풍수를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다고 해서 풍수지리가 된다. 즉, 풍수지리의 핵심은 바람과 물의 관리가 핵심이라는 뜻이다. 그런데 이도 깊게 파고들면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이는 바로 에너지의 원리이다. 이 이야기는 잠시 뒤로 미루자. 그런데 명당을 중심으로 몰려든 물이 직선으로 흐르게 되면 이때 생긴 강한 물살이 명당을 쓸고 내려가 버린다. 이때 안산이 물이 직선으로 흐르는 것을 막아서 옆으로 흐르게 해준다. 그러면 자동으로 명당은 홍수로부터 보호된다. 그래서 명당에서 주작인 안산이 하는 핵심 역할은 물살의 세기를 조절해주는 것이다. 이 역할이 안산의 핵심이 된다. 그런데 이 안산이 외부에서 몰려오는 물의 가운데 있다면 안산 자체가 위험해진다. 그래서 이때 나온 산이 조산이다. 그래서 이때 조산은 안산을 방어하기 위해서 물길을 옆으로 흐르게 해준다. 그러면 이때 안산은 보호된다. 이때 내수와 외수라는 말이 나오게 된다. 그리고 이 내수와 외수는 직선으로 흐르면 안 되고 굴곡을 져서 흐르거나 옆으로 흘러야 되는데 이를 안산과 조산이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면 형식면에서 명당의 그림이 완성된다. 이 시점에서 풍수의 개념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풍수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지리는 땅의 형세와 기운을 읽어 사람이 삶을 더 풍요롭고 조화롭게 살 수 있게 돕는 전통 학문입니다. 땅의 생김새인 지형, 물길, 바람의 흐름 등을 분석해 주거지나 묘지의 위치를 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기본적으로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강조하며 잘못된 위치는 불운을 초래하고 바른 위치는 행운과 번영을 가져온다고 믿습니다. 현대에서도 풍수는 인테리어나 건축 설계에 반영되며 특히 동양권에서는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과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멀다는 비판도 있지만 여전히 많은 이들이 긍정적 효과를 경험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지금까지 풍수지리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설명은 고전 물리학의 관점이어서 역시 제대로 된 설명을 서술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설명한 지리적 조건의 전형이 바로 청와대의 풍수 조건이다. 이 문제는 본 연구소가 제작한 유튜브를 참고하면 된다. 이때는 2개의 유튜브를 참고하길 바란다. 이런 형식적 조건이 갖춰지게 되면 형식적인 명당의 조건이 갖춰지게 된다. 그리고 이 명당의 그림에서 보게 되면 혈이라는 단어가 나온다. 혈은 풍수지리에서 용맥의 전기가 모인 자리라고 풀이된다. 여기서 용맥은 산줄기를 말한다. 즉, 명당은 3개의 산 가운데에 있게 되는데 이곳에 에너지가 모인다는 것이다. 이 문제도 본 연구소가 제작한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면 된다. 이는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등가의 법칙에서 나온다. 즉, 이 법칙은 만물은 에너지 덩어리 그 자체라는 뜻이다. 이 문제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등가의 법칙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법칙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물리학 공식 중 하나인 EMC로 표현됩니다. 여기서 E는 에너지, M은 질량, C는 빛의 속도를 뜻합니다. 이 공식은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전환될 수 있음을 설명하는데, 즉, 아주 작은 질량도 엄청난 에너지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핵분열과 핵융합에서 이 개념이 활용되는데, 작은 원자핵의 질량 변환만으로도 엄청난 에너지를 방출하게 됩니다. 이 법칙은 현대 물리학과 기술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우주 에너지부터 원자력까지 아인슈타인의 이 공식은 우리의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핵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명당을 감싸고 있는 산맥도 자동으로 에너지를 보유한 상태가 된다. 그러면 이 3개의 산이 보유한 에너지는 자동으로 대기의 에너지를 붙잡을 수 있게 된다. 즉, 명당에서는 자동으로, 아니 자연스럽게
대기의 에너지가 모인다는 뜻이다. 이를 현대 과학으로 설명하자면 명당의 에너지장이 만들어진다는 뜻이다. 이를 풍수에서는 에너지를 말하는 기가 맺혔다고 말한다. 이것이 풍수에서 핵심이다. 이때 명당에 대기의 에너지가 모일 수 있는 이유는 대기에도 엄청난 에너지가 부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도 AI에게 물어보고 가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기 중 습기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주변 공기에는 수분, 즉 습기가 포함되어 있고 이 습기에는 놀랍게도 많은 자유전자가 존재합니다. 자유전자는 원자나 분자로부터 떨어져 나온 전하를 띤 전자로 전기적 성질을 띠게 합니다. 습기가 많아질수록 공기 중 자유전자의 양이 늘어나며 이는 공기의 전도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줍니다. 실제로 공기 중 습도가 높을수록 전기가 잘 통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이러한 원리는 정전기 방전이 습한 환경에서 쉽게 발생하지 않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공기 중의 습기와 자유전자의 관계는 전기공학, 기상학,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큰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의 과학적 사실, 이해하셨나요? 감사합니다. 즉, 명당은 일종의 분지를 만든다. 즉, 분지의 에너지가 모인다는 뜻이다. 이 분지의 에너지 문제도 AI에게 묻고 가자.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분지, 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지는 주변이 산이나 구릉으로 둘러싸여 있고 중앙은 낮은 지형을 뜻합니다. 이렇게 움푹 파인 형태로 인해 비와 강물이 자연스럽게 모이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명한 예로는 중국의 쓰촨 분지, 미국의 그레이트 베이슨 등을 들 수 있습니다. 분지 지역은 대체로 농업에 유리한 환경을 가지고 있지만 공기가 정체되기 쉬워 대기 오염이 심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 때문에 분지는 인구 밀집과 환경 관리가 중요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오늘의 분지 정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나 명당과 분지의 차이는 분지는 사방이 산으로 막혀 있지만 명당은 남쪽이 트여 있어서 통풍이 잘 된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일반적인 분지와는 다르게 명당은 인간이 거주하기에 엄청나게 좋은 지역이 된다. 특히 분지에서는 농작물이 아주 잘 자란다. 이는 대기의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자라는 식물이 잘 자라는 지역은 대기의 에너지에 엄청나게 민감한 인간에게도 좋은 지역임을 말해준다. 이 문제는 나중에 죽은 자의 명당인 음택에서도 엄청나게 중요한 인자가 된다. 이 문제는 나중에 음택을 논할 때 엄청나게 중요한 인자로서 다시 언급될 것이다. 추가적인 이야기는 너무 긴 이야기라서 다음으로 미루자. 다음에 나오는 짧은 영상은 지금까지 본 영상의 내용을 AI가 요약해서 만든 요약 영상이다. 이 영상에서는 풍수와 양자 얽힘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양자 얽힘이 두 입자 간의 강한 연결을 설명합니다. 양자 얽힘은 정보가 빛의 속도보다 빠르게 전달되는 것처럼 보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아인슈타인의 의문을 넘어서 존재가 입증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명당의 과학적 개념과 풍수의 오행 사상에 대해 깊이 있는 설명을 하며 명당이 바람으로부터 보호받는 방식을 언급합니다. 이와 더불어 양택 풍수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집의 구조와 방향이 사람의 건강과 재물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합니다. 풍수는 바람과 물의 관리로 자연과 사람의 조화를 이루게 해주는 전통 학문이에요. 명당은 물이 잘 흐르고 에너지가 모이는 곳으로 안산이 물살을 조절해줘서 홍수로부터 보호해준대요. 하지만 풍수의 개념은 과학적 근거와는 거리가 멀다고 하면서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아인슈타인의 에너지 질량 등가 법칙으로 질량과 에너지가 서로 변환될 수 있다는 원리를 설명하죠. 이 내용은 원자핵의 질량 변환을 통해 방출되는 에너지가 현대 물리학과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거예요. 아인슈타인의 공식은 우주 에너지원부터 원자력까지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명당은 에너지를 모으는 장소로 대기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모이는 곳이라는 설명이 이어집니다. 그리고 공기 중 습기에 숨겨진 과학적 사실을 통해 습기가 많아질수록 전도성이 높아진다고 하네요. 이 내용은 분지의 특성과 농업적 메리트를 설명하며 명당과 분지의 차이도 다룹니다. 결국 명당은 사람에게 아주 적합한 거주 지역으로 식물 성장에도 유리하다고 해요. 지금까지 말한 내용에 관한 정보는 네이버 카페 DJO 동양의철학연구소 사이트를 참고하면 된다.
지금까지 내용이 쓸만했다면 구독을 꾹꾹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는 보너스겠지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까요?